충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던 숭창즈 참모총장이 우리나라 치면 이제 합참의장인데 네.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됩니다. 이 사람. 네. 영전되고 그 자리에 육군 출신의 하오보춘 대장이 임명돼요. 불안하네. 네. 육군 출신이 됐네. 근데 사실 이렇게 국방장관 가시면 네.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대만은 좀 그렇지 않대요. 대만의 국방장관은 행정에만 몰두하고 참모총장이 모든 그 무기 획득 사업의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충의 계획은 가장 확실한 지지자를 하나 잃은 거예요. 그것도 제일 높은 지지자. 네. 근데 이제 신임 이 참모총장 네. 하오보충이 세계 국제 정세를 한번 보자. 네. 애들 불러놓고서 중동전선 이미 대한 미사일 맞고 배가 두 척 가라앉았다. 이게 이제 67년에 아일라트 격침 사건이 네. 있었고 74년에 이스라엘 해군의 해전이 그때는 이제 이집트 해군을 작살냈었거든. 작년에 무슨 일 있었어? 포클랜드 전쟁 있었잖아. 거기서 셰필드가 작살났잖냐. 이런 시대에서는 미국 수준의 강력한 항공 전력이 있지 않는 한 수상함이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보다 공군력을 강화해야 된다. 해군은 수상함이 아니라 잠수함으로 가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해요. 대만에서 이제 보고 왔어요. 네. 5억 달러 드린답니다. 하오보치 이렇게 봤어. 뭐 얼마? 5억 달러. 네 미친 거 아니니? 왜 5억 달러인지 한번 알아봐. 초짜 회사를 만드니까 상세 설계, 건조, 테스트 이런 거 등등등등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지. 이런 게 들어와요.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국 대륙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지금 온 거예요. 그렇죠. 대만은 세계 경제개발기구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경공업 중심으로 경제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대만이 제일 돈을 잘 버는 게 뭐냐면 일본의 하청이었어요. 다양한 뭐 이런 그 하청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만이 중소기업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만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동방의 어느 나라는 쥐뿔도 없는 주제에 세계 1위 조선 전자 자동차 산업을 가진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원대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70년대에 느닷없이 이 동방의 미친 나라가 조선, 전자, 그다음에 자동차 등등등의 중공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렇죠. 세계 경제기구 전문가들을 돌아버리게 만듭니다. 너네 조만간 국가 부도가 난다. 조만간 국가 부도가 나니까 이거 하면 안 되라고 했어요. 근데 밀어붙였죠. 제철소 만들고. 그렇죠. 제철소 만들니까 철 나오잖아. 배하고 자동차 만들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2000년대 이후에 이 미친 동방의 나라가 일본 조선업과 전자산업을 작살을.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1970년대 초반부터 대형 화물선을 건조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름 조선 기반을 닦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전투함 개발이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술적 리스크하고 경제적 부담 줄이고자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했다고. 그래서 울산급이 나온 거예요. 77년부터 우리가 이제 기술 인력하고 그다음에 현대조선 지금은 그 HD 현대중공업인데 여기 연구원들 그다음에 선박 연구소 이렇게 해서 미국 설계팀하고 함께 진짜 굴렀대요. 정말 그때 당시에 우리 선배님들 그렇게 했어요. 자동차건 뭐 이 전자건 다 가서 친해지고 술 마시고 맞아요. 이래서 알려주라고 해서 받고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스터디를 엄청 많이 했다고 맞아요. 하죠. 그래서 미국 설계팀하고 굴르면서 1년 4개월 만에 기본 설계 완료합니다. 78년에. 그래서 곧바로 건조 개시해서 80년 4월 8일 날 울산함 첫 번째 배가 나와요. 이게 그 장면이에요. 대단하다. 네. 이거는 국뽕 좀 맞아도 돼요, 여러분. 그냥 어깨 올라가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대만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간 게 뭐냐면 JJMA를 우리가 설득해서 이거 다 하고 건조는 우리나라에서 하겠다. 조선소를 확보하는 게 힘들지 않냐? 우리나라에서 하겠다.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한국에서 합니다. 우리 도크 있어. 그렇죠. 네. 처음에는 미국 기술자들이 이랬대요. 이렇게 됐는데 그때 JJMA가 고마운 게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선박을 도크에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의 컨설팅을 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기술자들을 뽑아서 한국으로 보냈고 한국으로 온 순간부터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 발목에다 족쇄를 지었다. 못 나가. 나가려면 한 잔 일단 마시고. 이게 그래서 된 거예요. 물론 한 번에 완벽한 함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처음에 울산 초다음 났을 땐 밸런스 계산 잘못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다가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밸런스를 맞췄어.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울산급 나오고 포항급 나오고 그리고 수상함 설계 기술을 습득한 거였습니다. 불공국 가서 배우고 저 이탈리아 가서 배우고 미국 가서 배우고 진짜 이때 당시에 우리 선배님들 대단했어요. 이게 그리고 독일도 당해요 우리한테. 우리 잠수함 만들 때. 네네. 우리 만들어서 줄게라는데 처음 한 척은 하는데요. 나머지 건 우리가 만들게 해주세요. 니네 일단 우리가 만드는 거 와서 봐. 견학하는 건 나가 해줄게. 갔단 말이에요. 또 발걸음 재고 별짓을 다 했다고. 그림 그리고 난리가. 맞아요. 사진 멋지게 했거든. 그림 잘 그릴 사람을 가지고 보고 그대로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게 뭐 카드라인데 갑자기 쓰러졌대 거기서. 그래서 왜 그러니까 삐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럼 난 여기서 앉아 있을 테니까 그 견학하라고. 갔다 오라고. 앉았어. 앉았어. 이거 카드라긴 한데 그런 얘기 그만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잠수함 만들겠다니까. 만들어. 오케이. 해볼게. 줬단 말이지.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잘 안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우리가 그걸 우리 걸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잠수함 사업에서 프랑스를 또 이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독일에 가서 야 이 병신아 가르쳐 줄 게 따로 있지. 왜 그런 걸 나 안 가르쳐 줬다니까. 난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네가 병신짓 하니까 이런 거야 지금. 다 잡아먹고 있죠. 네. 그럼 다시 대만으로 돌아왔어요. 네. 당시에 엄청난 정치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대만에? 네. 미국이 그동안 좀 대만에 직접적으로 이제 뭐 무기 주는 게 껄쩍지근하고 네. 수교했으니까 중국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대만에 대한 정책가 조금 변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대만은 뭐가 있었냐면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건 힘들면 미국의 지금 현재 구축함 중에 호위함 중에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이라고 있었거든. 네. 그거 그냥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하게 해달라. 너무 좋네요. 그래서 하오보충 그때 그 대만 참모총장이 그 대만 수뇌부를 직접 미국에 보내서 어떻게 했냐. 8척의 올리버 헤드 페리급을 건조하기로 결정을 해요. 계약을 합니다. 네. 이러면 너무 편해지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 충의 계획을 하고 있던 대만 기술진들은 뭐야. 낙동강 오리알이 돼. 그렇죠. 낙동강 오리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투함을 개발을 앞으로 못하게 돼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했는데 하오보충이 야 지금 우리가 이게 급한데 지금 어느 세월에 그거 하고 있을래. 일단은 우리가 미국제를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우리가 건조 기술을 습득하자. 그럼 요 라이센스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든지 이들에게 그 건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쉽게 말해서 충의 계획이 엎어져요. 그래서 엎어져 버립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엎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5억 달러 줘도 못 만들었을 것 같은데. 대만 국방부가 또 한 번 계획을 셉니다. 이게 광화 2호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해외에서 완성된 함정 설계를 도입해서 1,500톤급 호위함 16척을 건조한다. 이런 아주 야심찬 광화 2호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제야 우리 쪽하고 비슷한 노선을 그렇죠. 한 거네. 그래서 미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한테도 제안서를 보냅니다. 니들 울산급 만들었잖아. 그리고 사실 이때 가장 유력한 후보가 우리 울산급이었어요. 봤거든. 봤거든. 콘크리트 약간 붙긴 했지만 저 정도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면서 이게 나아졌어요. 그리고 다른 후보하고 비교해봐도 확실하게 저렴했습니다. 가격이 싸.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우리도 최초로 한번 무기 팔아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조에 필요한 기술 우리가 싹 다 넘길게. 화끈한 제안합니다. 일단 우리 파는 게 먼저니까. 그러니까 대만 건함 전문가들이 얘네들은 머리가 돌아가는 애들이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한다. 이걸로 가자. 이걸로 하자. 예전에 왜 울산급 그 들었던 애들한테 모아서 야 사실 그때 너네 브리핑 뭐 들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때 비웃긴 했는데요. 속으로는 뜨끔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저건지도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 노선을 튼 것도 잘했고 지금의 결정 과정도 굉장히 좋은데 그럼 밀리터리 폭망으로 갈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대만 사람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보다 위다. 대한민국의 울산급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가 됐다라는 게 언론에 나오자마자 대만 정계하고 언론 심지어 대학생들까지 싸구려 함정 사업을 도입한다 극렬 반대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옳다가 아니라 그 마음이 이해는 요만큼 갈 수 있는 게 장체스가 있던 시절에 우리나라는 강점기 시절을 그렇죠. 겪으면서 도움을 받고 우리 인사들
회의장이나 뭐 이런데 오지도 못한 거를 그렇죠. 장혁 씨가 좀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막 이런 식으로 사실 해주고. 그러니까 저 밑바닥에 있던 나라였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기술을 배운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을 그래서 있다고 대학생들이 시위를 할 정도였다니까. 네. 그래서 88년에 우리가 울산급을 하나 대만에 파견해요. 한번 봐봐라. 그래서 공개 행사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당시 대만이 사실 수교국이 별로 없었을 때 아니에요. 네네. 거의 뭐 가장 유력한 수교국인 한국에서 호위함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이 기회에 한국하고 군사협력 하자 막 이렇게 해요. 더구나 이때 총통이 리동후이 총통인데 이 리동후이 총통이 친한파였어요. 한국 거로 해야 된다. 결국에는 대만 해군 장군들이 반기를 들고 나서 이 대만 해군 장군들이 선택한 게 뭐냐? 프랑스의 라파에트급이에요. 아이고 그 제국주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만의 라페트급이 선정됐다고 하니까 대만 언론이 축제 분위기가 싸구려 한국제가 아닌 프랑스 군사강국 프랑스의 최신의 함정을 우리 대만이 갖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육군 강국 아닌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네. 아 이제 풍번사가 이제 시작되는군요. 1989년에 초기 접촉을 했어요. 프랑스하고 대만이. 그래서 대만 해군한테 프랑스가 라파에트급 6척의 건조 비용으로 70억 프랑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년 후에 본계약을 했어요. 네. 본계약을 할 때는 이게 160억 프랑으로 2배 이상. 여긴 뭐만 했다고 이러네. 프랑스가 유럽의 중국이란 그런 얘기가 있죠. 왜냐면 프랑스가 논리가 이거. 야 너네 보니까 그냥 우리 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 니네가 거기 가서 설계하고 너네도 뭐 만든다고 해서 거기서 만들고 그다음에 뭐도 더 넣어달라고 했다. 우리 남는 게 없어. 우리 남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요 정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겨우 직원들한테 월급 준다라고. 처음에 16척 도입하려고 그랬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대만이 6척만 도입해요. 당연히 대만 사회에서 엄청난 논란이 발생했죠. 그런데 문제가 93년 12월에 터집니다. 대만의 무기 획득실에 인칭펑이라는 상교, 우리나라 지금 대령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피살돼서 대만의 이란현 인근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이 인칭평 상교는요, 라파에트 도입과 관련한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원래 계약했던 척수보다 훨씬 적게 들어왔을 때 이게 뭔가가 있었구나.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피살돼서 변사체로 발견됐고 이 사건에 대해서 대만군 당국이 별다른 조사를 안 했습니다. 대령이 피살을 됐는데? 네,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7년이 지난 2000년에 이제 천수이벤 정부가 총통이 이제 집권을 해서 이 인친평 상교 유족들이 탄원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수사팀을 발족을 했습니다. 7년 뒤에? 예, 그래서 요걸 그때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뭐냐. 도입 가격이 160억 프랑이었잖아요. 네. 이 중에서 무려 35억 프랑이 프랑스 관계자한테 뿌리는 뇌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11억 프랑이 대만 정관계 인사들한테까지 흘러간 정황이 포착이 된 거예요. 대만군 관계자 6명이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7년 동안 굉장히 많은 증거인멸을 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재판이 열려졌고 결국은 10년간 재판한 다음에 이 6명 모두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수십억 프랑을 로비로 쓰고 정관계 인사들한테 자기네들끼리 돈잔치하고 이건 사실인데 그렇죠. 이들이 그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거를 못 찾아서 그렇죠. 이들은 무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그냥 의전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막 검사가 따지니까 그런 거야. 국제 비즈니스는 모르시는구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곧 국가야!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의 장난질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라파에트급이 이제 대만군에서는 이제 캉딩급이 되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프랑스가 개발한 최신의 아라벨 엑스밴드 위상 배열 레이더하고 사거리 30km급의 아스터 15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해서 동시에 10발 정도의 대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당시 프랑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하려고 하니까 중국 쪽에서 너무 많이 지금 압력이 들어온다 우리가 요거 장착 사업 하려면 90억 프랑 정도 더 줘야겠다. 생양아치예요 나는 진짜. 상놈들이네. 그렇죠. 그래서 대만 해군이 결국 이걸 포기해버립니다. 1970년대 미 육군이 개발했던 체퍼럴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네. 침투하는 대함 미사일 요격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달아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뭐였어요? 스텔스 전투함이었잖아. 스텔스화가 되지 않은 76mm 함포를 얹어놨어요.
아니 스텔스 하는데 스텔스 기능이 없는 함포를 앉았다고? 예. 도저히 이거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사실 그때 대만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었던 게 대만이 나름 미사일 강국이었다고. 당시 대만이 이제 자국산 전투기 개발하면서 TNCN, 우리나라 말하면 천검이라는 TNCN이라는 중거리 대공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얘네가. 요거 만들었어. 이게 대만판 암람이야. 그래서 당시 대만 국방과학연구소인 NCSIST가 요거를 이제 함대공으로 전환시켜서 요 장착하자 이런 계획을 했어요. 배는 받았는데 프랑스가 레이더하고 요걸 안 해줬잖아. 무장을 통합하려면 프랑스 애들의 기술 지원이 있어야 돼. 프랑스의 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가 이렇게 딱 보니까 너네 우리가 제시했던 그 레이더하고 미사일은 안 달고 너네 거 달라고? 나 못하겠다. 나 진짜 자존심 상해서 내가 너네하고 진짜 일 못해. 이렇게. 프랑스답네요. 프랑스답.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TNCN 미사일이 사실 이게 대만의 독자 개발이 아니에요. 그럼요. 예전에 이제 미국이 이제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하면서 휴주사하고 레이시온사하고 경쟁을 해서 휴주사의 암람 에임 120이 선택이 된 거고 선택이 안 된 레이시온 거 들여온 거예요, 사실 대만이. 이게 미국이 현재 채용하진 않았지만 팔려면 이게 미국 기술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하지 말라면 못해요. 국산화라도 잘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핵심 부품을 미국한테 들여오고 있었어요. 자체 개발이라고는 했지만 우리 천군 같은 느낌이 아니네. 전혀 아니에요. 2005년에 레이시온이 야 우리가 지금 잉여 부품을 더 이상 돈이 안 맞아서 못 만드니까 어쩔 수 없어 단종시켜버립니다, 부품을. 그러면 지금 있는 미사일들 유통기간 지나면 끝나는 거네. 이 라인 좀 살려주세요. 라인 좀 유지해주세요. 그러니까 레이시온이 여기서 그래? 그럼 일단은 기본이 한 5억 달러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NCN 이 미사일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심지어 암람 미사일에 비해서 5배가 비싸져요. 와 진짜 독하다. 당연히 이익 추구는 오케이인데 와 진짜 독하다. 그러니까 이 대만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뼈저리 느낀 게 뭐냐. 독자적인 함정 건조 기술 능력하고 전투 시스템을 만들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 이제는 사실은 양안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대만한테 무기 못 줘요. 그렇죠. 절대 못 팔아요. 만약 그때 당시에 울산급을 받기 시작하고 야 그럼 울산급에 이거 적지 않은 혹시 니네들 뭐 미사일이나 레이더는 없니?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면 이 관계를 갑자기 중국 때문에 끊지는 않을 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원활히 하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커넥션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를 대만이 스스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TSMC로 돈도 많이 버는데 얼마든지 우리 그렇죠. 돈 많이 주고 사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미국한테 이제 라이센스 생산했던 거 80년대 그것도 이제 함령이 4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대만이 또 한 번 열척 이상의 신형 호위함을 건조하는 주하이 계획을 또 발표했어요. 아직 포기 안 했어요? 네. 전장이 135m에다가 전폭이 15m, 만재 배수량이 무려 4,500톤. 대만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 개발한 3차원 위성배열 레이더하고 치안공 3라고 대만이 독자 개발한 함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탑재한다. 그래서 2021년까지 초당을 건조하고 2025년까지 총 4척을 연속 건조한다. 이런 계획을 2010년에 세웁니다. 이지스급까지는 못 되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번에는 성공해야 될 거예요. 네. 나름 이제 대만도 반도체 강국이고 하니까 이게 좀 기술이 좀 모였다고. 근데 역시나 대만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게 대만 국방과학연구소가 사면 고종 이지스함 같은 사면 고종형 위상배열 레이더를 개발을 시작했어요. 근데 얘네가 기술이 아직 부족해. 하나의 이게, A사 같은 거를 그렇죠. 만들려고 한 거죠. 기술이 부족하니까 너무 크게 만들었어. 레이더가 4,500톤급에 못 올려. 이게 그 사진이에요. 이게 이 정도면 한 3만 톤급이 돼야 그래서 4,500톤급이 아니라 만재 배수량을 5,200톤급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 연구 기술자들 그런 거예요. 이게 5,200톤도 모자르고요. 한 6,200톤 정도 돼야지 요거에 올라간다고. 출력은 좋겠는데? 그러니까 대만 해군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작게 못 만드니 한국 애들 만들잖아. 왜 못 만들어 막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하이 사업에 또 다른 복병이 출현합니다.
하이쿤급으로 호칭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해요. 네. 대만이 또 잠수함 노하우가 없잖아.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뭐 기술 몰래 빼갔다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야. 기술이 없으니까 뭐예요? 대만답게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만 입장에서는 수상함보다 잠수함이 훨씬 중요해요. 이 야심찼던 주하이 계획, 그 아까 큰 거 만든 거죠. 주하이 계획이 2021년에 공식 취소가 됩니다. 아, 여기도 많이 했네. 아 근데 대한민국 잠수함도 잘 만들고 대한민국 잠수함 쓰면 사실 대만 정도 되면은 워낙 가까운 거리니까 네. 뭐 핵잠수함도 필요 없고 네. 디젤 잠수함 우리나라 거 쓰는 게 최고일 텐데. 그러니까 대만이 유엔에 계속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도 있었어. 할 수도 있었어. 사실 요즘도 방산 전시회에 대만 무관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뭐 알게 모르게 대만군이 많이 와요. 우리나라 부스 보고서 군침만 뚝뚝 흘립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밑에 북한. 예. 북한하고 우리는 대치를 하고 있고 예. 중국하고도 우리는 바로 그렇죠. 미사일을 겨누고 네. 레이더를 겨누고 있는 입장인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너무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시스템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패트리엇, 야 성능이 똑같은데 가격이 미국의 3분의 1이다. 그럼 어떡? 이런 현타 오는 거죠. 그래서 주문하면 거리도 일주일도 안 걸려.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나마 지금 가지고 있는 캉딩급, 네. 캉딩급 이거를 성능 개량하는 게 낫다. 여기에다가 다행스럽게 2010년대 넘어가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과 친한 영국을 통해서 아티산이라는 대공 레이더를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맞는 미사일도 마3급으로 이제 들여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 울산 I급 배치 1, 배치 2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성능이 이제 이제서야 되는 거예요. 썩어도 준치라고 이 TNCN급을 많이 그동안 대만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TNCN급을 함대공으로 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량 발주를 하게 되니까 그나마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한 발에 2천만 대만 달러, 9억 5천만 원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해공은 이제 가격은 해공도 얘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제 우리는 해공이 그 천궁 기술 기반이나 뭐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훨씬 좋죠.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형입니다. 아직까지도 진행형이고 대만 해군이 이 주하이 사업 포기한 이후에 또 한 번 2021년부터 경호위함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이제 2020년대 들어서는 워낙 중국이 야욕을 드러낸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기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주국방을 노력하는 방법밖에 사실 없고 맞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TSMC가 좀 돈을 많이 버니까. 아, 그렇죠. 네. 독보적이잖아요, 사실 TSMC가. 그래서 이때 이 경호위함 사업하면서 대만이 그동안 깨달은 게 많았잖아요. 우리 큰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 한 가지 집중, 한 가지 능력에 집중해. 2,500톤급에 큰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도인데 굉장히 이제 소박하게 나왔어요. 그러네요. 올해까지 이제 배치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올해 벌써 이제 6월입니다. 네.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아, 참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우리나라만큼이나 자주국방이 필요한 나라인데 좀 역사가 좀 이들을 외면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이게 대만 수상함의 잔혹사입니다. 잔혹사인데 근데 사실 우리하고 출발점이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출발점이 똑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하면서 출발점은 똑같았지만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려요. 네. 근데 이제 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하고 대만하고 차이가 난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건 것 같아요. 더 멀리 보고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것 같아요. 네. 대만은 굉장히 지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근시안적이었잖아요. 급해. 예, 예. 근데 우리도 급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급했지만 이 미친 동방의 나라가 갑자기 중공업에 투자를 한다.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지금의 빛을 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사시는 그럼요. 거예요.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리터리 쪽을 관심 있어 하고 자주국방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요. 물론 잘못된 어른도 많고 조금 실수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네네. 특히나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 대한 존경심, 감사함 다들 가지고 계세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분명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제 오랜만에 100만 네. 년 만에 우리 서준 씨하고 밀폭 시간 한번 대만의 밀폭 시간 가져봤습니다. 역시 즐거웠고 네. 밀폭이라는 걸 통해서 그 나라는 역시 안 돼. 이게 아니라 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전 오늘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반면 교사가 돼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오래간만에 또 건담에서 한번 우리 네, 좋죠.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